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예, 전기 자기약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과목을 꼽으라면은 이 전기 자기약을 꼽습니다. 그래서 자기약을 공부하는 방법을 이건 꽈락을 면할 만큼만, 딱 꽈락을 면할 만큼만 그렇게 공식을 암기해서 공부해라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꽈락을 맞으십니다. 왜? 꽈락 맞을 만큼만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좀 문제 유형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관련도 공식 암기해서 이런 위주보다는 개념 위주, 그 다음에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냐, 그냥 개념 위주, 이해 위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꽈락 면하는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꽈락을 많이 맞으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다가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기 자기약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제가 공식을 웬만큼은 또 유도할 겁니다. 유도하는데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유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도하지 않는 부분은 그 공식으로 끝나는 것이고, 유도하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고요, 응용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응용하거나 변형이 돼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을 제가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유도하고 좀 그 과정을 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제가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공식 중요하다고 제가 정리만 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과목도 그렇지만은 가장 용어, 그 다음에 단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전기 자기약입니다. 용어 특히요. 그 다음에 전기 자기약은 단위만 있죠. 잘 하셔도 여러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즉, 단위 문제만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위도 꼭 좀, 용어에 대한 단위는 뭐고, 이 용어에 대한 뜻은 뭐고, 이런 것들 위주로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 기사하고 전기 산업 기사만 이 전기 자기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회로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전력공학도 있는데, 전기 기사하고 전기 산업 기사 두 개의 난이도 차가 가장 많은 것이 이 전기 자기약입니다. 즉, 전기 기사가 전기 산업 기사보다 어렵죠.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난이도 차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전력공학 같은 거 보세요. 전력공학 같은 문제는 이 문제가 기사다, 산업 기사다 구분을 못 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약에서 어떤 문제들 딱 보면은, 이거는 기사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기사는 2번 꼬아요. 산업 기사는 1번 꼽니다.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 있겠지만, 기능사는 그냥 공식에 대입합니다. 꼬는 것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꼬는 것이 없는 기능사, 1번 꼬는 거 산업 기사, 2번 꼬는 거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 공부하시는 분, 특히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연도 있죠.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관연도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관연도 문제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완벽하게 많이 이해하신 분들한테는 선택이에요. 내가 만약 공부 열심히 했다, 이거 거의 이걸 다 이해된다 하시는 분은 관연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가 만가, 이게 좀 아리송한 거 있죠? 그랬을 때는 관연도를 통해서 응용력을 키우시고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자기약의 1장의 벡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1장 제목이 벡터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인데, 지금 벡터는 있죠. 이 자체 문제보다는 2장이나 3장이나 6장, 7장 이렇게 갔을 때 이 벡터를 응용한 개념이 출제되고 실제 문제 자체로는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출제되고요. 그래서 이 벡터를 넘어가도 되겠다.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뒷부분에서 있죠. 이 벡터
자체 문제가 아니고 벡터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장이 정전계인데 정전계에서 벡터를 알아야 정전계 문제와 더불어서 풀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1장의 벡터인데 얘도 조금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전기자기하게 구조를 보면은 1장에서 벡터예요, 벡터. 얘는 전기자기학은 모두가 벡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2장에서 5장까지는 전개고요. 6장에서 8장까지는 자개입니다. 자개. 그 다음에 9장은 전개와 자개를 합친 전자계예요. 전자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해요. 보세요. 2장부터 5장은 전개. 전개라는 것은 전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이 전하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데 전하가 있는 공간을 전개라고 해요. 그래서 전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2장에서 5장까지고요. 6장에서 8장까지는 자개입니다. 얘는 쉽게 얘기하면 자석, 혹은 뭐 전류 들어보셨죠? 자석이나 전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2장에서 배우는 것이 거의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 한번 해보시거나 혹은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들으면은 2장에서 공부 제대로 해주시면 전기자기하기 편하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리고 그 유사성도 많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9장에서는 2장에서 5장까지 배운 거, 6장에서 8장까지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 액기스 부분을 뽑아서 전자계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자기학이기 때문에 공식도 굉장히 많고 뭐 용어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은 유사하게 그 흐름이 있어요. 공식도 비슷하고 용어도 비슷하고 그 흐름만 좀 잘 캐치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식 200개라고 하면은 100개로 줄일 수 있는 방법, 50개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총 그냥 내가 무작정 외우면 200개 공식인데 내가 이렇게 흐름을 분석하고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하면 50개만 외워도 되는 그런 과목이 전기자기학이에요. 네. 그래서 1장 벡터를 시작하는데 이 벡터는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 없는 완전히 수학입니다. 수학이지만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벡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벡터 시작하겠습니다. 벡터에서 일단 스칼라는 뭐냐면 우리가 스칼라가 얘는 오직 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쉬워요. 쉽습니다. 보세요. 시간이 몇 초, 몇 분, 몇 시간이 흘렀다. 뭐 온도가 몇 도다. 길이가 몇 센치다. 최적의 무게가 몇 킬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전하량, 전기량.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일이에요. 일은 그냥 일한 거죠. 방향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벡터는 뭐냐? 이번 장의 제목인 벡터는 뭐? 힘은 이런 거죠. 우리가 힘이 있는데 얘를 밀었다, 당겼다, 눌렸다, 올렸다 그런 것들 꼭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냥 우리가 힘을 줬다, 힘의 단위가 뉴턴인데 10뉴턴을 줬다라고 하면은 얘를 밀었는지 당겼는지 눌렀는지 올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까지 표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벡터예요, 벡터. 그리고 뭐 가속도나 토크나 전류 밀도 우리가 배우게 될 자개, 전개 이런 것들이 모두 벡터가 됩니다. 그럼 벡터를 한번 볼게요. 벡터는 분명히 크기와 방향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벡터는 벡터의 표시법이 있습니다.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벡터 A다라고 할게요. 벡터 A다. 벡터 A다. 보세요.
힘이하고 힘 F죠. 힘 F인데, 힘을 벡터로 표시한다고 할게요. 맞아요? 얘를, 힘 F를 벡터 A 말고 힘 F를 벡터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화살표를 씁니다. 화살표. 우리 교재에서도 벡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써요. 이것이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점을 찍어요. 점을요. 점 찍습니다. 그럼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벡터를 굵게 표시합니다. 근데 굵게 표시하는 거 얘는 굵다, 가늘다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보통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 그럼 얘는 벡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벡터가 있는데 얘는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저는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벡터고요. 그 다음에 벡터, 그다음 이제 벡터 A라 할게요. 벡터 A는 돼요? 혹시 회로 이론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회로 이론에서 벡터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의 크기의 각도 세타다. 뭐다? 벡터 A가 있을 때 크기는 A고 각도는 세타다. 얘가 뭐예요? 이 부분이 크기를 얘기하고 이 부분이 각도인데 각도가 뭐예요? 일종의 그 각도가 방향이 되는 거죠. 맞죠? 방향.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복소수법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됐어요? A 플러스 JB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A 플러스 JB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크기 곱하기 방향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 자기학에서는 보통 요 두 가지 방법으로 벡터를 표현해요. 회로 이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전기 자기학, 회로에서 다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모두 사용합니다. 근데 자기학에서는 보통 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썼던 것이 회로 이론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임피던스라는 것이 있어요. 회로 이론에서 임피던스라고 배우는데, 임피던스를 3 플러스 J4 이렇게 얘기합니다. 3 플러스 J4. 얘가 뭐냐면 A 플러스 JB 이런 형태예요. A 플러스 JB. 얘를 크기는 얼마다?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고 각도는 아크 탄젠트 3분의 4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로 이론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 조금 회로 이론 공부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회로 이론을 공부하셨을 때 회로 이론에서 벡터 부분이 어려웠던 분들 있죠. 어려웠던 분들은 여기에서 벡터를 하고 회로 이론 다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 표시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벡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벡터 얘기했는데 얘를 왜 사용하는지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제가 처음 아까 전에 회로 이런 6장에서 8장 정도까지는 자석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자석. 그럼 자석이면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N극에서 S극으로 가는데 이런 거 혹시 철가루 시험하면은 이러한 그 철가루의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석의 세기를 얘기하는데 이 지점의 색이나 혹은 이 지점의 색이나 다르죠. 보세요. 이 지점의 세기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방향을 보세요. 이 지점에서는 이 방향이고 이 지점에서는 이 방향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자기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의 크기 다르고 방향 다르고 크기 다르고 방향 다르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배우는 겁니다.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벡터에서는 뭐다? 벡터는 지금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내는 것이 벡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벡터의 종류가 있어요. 벡터의 종류. 우리가 많습니다. 벡터의 종류도 많아요. 보통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분 벡터, 기본 벡터예요. 성분 벡터, 기본 벡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 단위 벡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벡터의 종류에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직교 좌표계, 직각 좌표계,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 그 다음에 구형 좌표계,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우리는 뭐 요런 거 정도, 원통 좌표계나 구형 좌표계는 이따가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어떤 것이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것은 성분 벡터, 기본 벡터, 성분 벡터, 기본 벡터요, 단위 벡터, 직교 좌표, 직각 좌표,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성분 벡터, 기본 벡터는 뭐냐 보세요. 얘를 기본 벡터라고 해요. 보세요. 복잡하게 말고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얘는 중학교 때도 하는 겁니다. 보세요. X축, Y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축, Y축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기 자기학에서는 보통 X축, Y축이라고 보다는 IJ라고 합니다. IJ.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3차원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3차원으로 되어 있으면 X, Y, Z 이렇게 합니다. X, Y 혹은 하나 더 붙으면 X, Y, Z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X, Y, Z를 우리가 X를 I, Y를 J, Z를 K 이렇게 하는 겁니다. K. 이것들을 있죠. IJ 혹은 IJK, 요것들을 전부 뭐라고 한다? 성분 벡터, 기본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성분 벡터. 무슨 성분이다, X 성분이다, Y 성분이다, Z 성분이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성분이다. 크기는 당연히 1이고요. 제가 이런 거 보세요. 앞에서 회로에 대해서 임피던스는 3 플러스 J4라고 했습니다. 맞죠? 3 플러스 J4. 여기에서 이 3 플러스 J4가 원래는 뭐냐면 I3 플러스 J4예요. I3 플러스 J4 뭐냐? 얘가 3 플러스 J4라고 하면 이쪽으로 3, 이쪽으로 4예요. 요것이 X축이고 요것이 Y축입니다. J, 허수축으로 우리가 J를 붙여요. 허수축에 J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X축은 원래 I인데 굳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둘 다 표현해 줄 필요는 없다. 야, 한 개만 표현해. J 연원만, 허수축만 J로 표현하자 이겁니다. 근데 원래 성분을 다 표현하려면은 여기에 X축에도 I를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XYZ가 있다고 합니다. XYZ IJK라고 해보세요. IJK라면 3 플러스 J4 플러스 IJK, KO 이렇게 안 하죠. 이때는 여기에 I도 붙여준다는 겁니다.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안 붙였지만은 세 개가 모두 있을 때는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어렵게 보지 마세요. 보세요. 교재에 있습니다. 성분 벡터는 크기는 1이에요. I의 크기는 1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3I라는 것은 방향이 I고요. I 있고 크기가 3이고, J4라는 것은 J 방향이면서 크기는 1이죠. 1 곱하기 4에서 J4라는 겁니다. 크기가 1이고 각 상의 성분만 나타내는 벡터. I 성분이다, J 성분이다, Z 성분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벡터고요. 그 다음에 X축상 정방향 크기가 1인 것을 X축상을 I, Y축상을 J, Z축상을 K라고 합니다. K.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벡터 A라는 것이 있을 때, A의 X 성분 I, A의 Y 성분 J, A의 Z 성분 K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요. 이게 3차원이죠. 얘가 보세요. I 성분으로 AX, Y 성분으로 AY, Z 성분으로 AZ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벡터는 어떤 벡터다? 보세요. AX와 AY를 더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만큼 AZ만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 벡터 A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즉 A 성분 AX, J 성분 AY, Z 이제 K 성분 AZ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쳐서 이러한 벡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성분 벡터는 이거예요. 성분 벡터. 네. 그 다음에 단위 벡터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 종류에서 성분 벡터가 있었고 단위 벡터가 있었습니다. 성분 벡터는 지금 했지만은 성분 벡터는 가장 기본적인 벡터가 성분 벡터예요. 성분 벡터. 네. 그 다음에 단위 벡터. 단위 벡터 뭐야? 보세요. 크기가 1이고 그 방향만을 나타내며 IJK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조금 혼동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성분 벡터는 IJK는 이 각각의 크기가 1입니다. IJK는 I도 1이고 J도 1이고 K도 1이에요. 얘는 전부 각각의 크기 1인데 단위 벡터도 보시면 크기가 1인데 얘는 전체의 크기가 1인 겁니다. IJK를 포함한 전체 크기 1인 것이 이 단위 벡터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벡터는 뭐다? 크기 곱하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이것은 그냥 방향만 제시해주고 크기는 크기만 제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이것은 크기가 1이어야 돼요. 왜? 크기가 0.9면 어떻게 돼요? 0.9는 크기 곱하 0.9 하면 원래 크기 곱하 0.9 즉 0.9 크기가 되는 거죠. 맞죠? 1.1이면 얼마? 1.1 크기가 되는 겁니다. 즉 크기의 이 벡터 원래 크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향의 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크기 곱하기 이 방향의 크기가 1이고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위 벡터다. 즉 다시 단위 벡터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크기가 1인 겁니다. 있죠? 벡터는 크기 곱하기 방향인데 벡터의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공식에서 보세요. 단위 벡터 어떻게 구한다? 크기분의 벡터로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기로서 벡터 이렇게요. 그래서 보세요. 벡터 A가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ZK의 단위 벡터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벡터 A가 우리 친근한 숫자가 3i 플러스 4j예요. 보세요. 3i 플러스 4j입니다. 뭐냐? 요것이 벡터 A의 X성분, 요것이 벡터 A의 Y성분이에요. Y성분입니다. 또 보세요. 즉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해요.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합니다. 단위 벡터는 뭐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벡터는 크기와 단위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벡터는 뭐다? 크기 분의 벡터요. 네, 벡터. 그럼 잘 아시죠? 보세요. 잘 아실 겁니다. 3i 플러스 4j 크기 얼마예요? 3i 플러스 4j 얼마더라? 3, 4 루트 3의 제곱 크기만 나타내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면 얼마? 5예요. 이놈의 크기는 5예요. 벡터 크기는 5입니다. 그러면 단위 벡터는 어떻게 나타낸다? 크기 5분의 벡터 얼마? 3i 플러스 4j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계속 갑니다. 보세요. 단위 벡터는 이래요. 그럼 보세요. 벡터는 뭐라 그랬어요? 벡터는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라고 분명히 했죠? 단위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크기는 얼마냐? 크기는 얼마다? 5 곱하기 단위 벡터 얼마? 5분의 3i 플러스 따로 쓰면 5분의 3i 플러스 5분의 4j가 됩니다. 5분의 3i 플러스 5분의 4j. 그러면은 얘가 뭐다? 크기와 단위 벡터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벡터 보세요. 약분하니까 얼마?
3i 플러스 4j가 된다는 거죠. 3i 플러스 4j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다시 벡터는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인데 크기 요 놈을 예로 들었을 때 크기 5 곱하기 단위 벡터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놈을 정리하면은 3i 플러스 4j 똑같은 원래의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내느냐? 한번 볼게요. 벡터를 나타내는데 보세요. 첫 번째 3i 플러스 4j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가 i 성분으로 3, j 성분으로 4예요. 그러면 벡터는 뭐다? 이것이 3i 플러스 4j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그런데 단위 벡터로 나타내는 것은 이겁니다. 보세요. 요것이 보세요. 5분의 3이죠. 5분의 3이에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요거 얼마? 5분의 4예요. 5분의 4. 요것이 단위 벡터예요. 그러면요, 전체 벡터는 단위 벡터에서 크기 5를 곱한 겁니다. 즉, 단위 벡터가 방향 설정, 여기에 크기 5 이렇게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얼마? 3i 플러스 4j가 된다 하는 겁니다. 벡터의 표시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방금 뭐라고 그랬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다?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라 그랬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라 그랬으면 보세요. 5분의 3i와 5분의 4j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크기 구합니다. 5분의 3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의 제곱 하면 얼마다? 루트에 얼마? 25분의 9 더하기 25분의 16 하면 루트 얼마? 25분의 25 하면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다. 그래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은 공식은 이거죠.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크기분의 벡터. 먼저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벡터를 구합니다. 만약에 3차원이라도 해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3차원을 해도 만약에 벡터 A가 즉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했는데 3차원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보세요. 3i 플러스 4j 플러스 5k입니다. 크기는 얼마냐? 2개 있든 3개 있든 똑같아요. 얼마?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에요. 그럼 단위 벡터 얼마요? 루트에 9, 10, 25 하니까 루트에 50이면 얼마? 50이니까 25 곱하기 2니까 5루트 2예요. 네. 이놈의 크기는 5루트 2입니다. 그러면 단위 벡터 어떻게 해요? 그냥 공식 써요. 크기분의 벡터예요. 얼마 크게? 5루트 2분의 얼마? 3i 플러스 4j 플러스 5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인데 교재에서 단위 벡터를 구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을 외우시기보다는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한 겁니다. 요거 그대로 한 거예요. 요거 분의 얼마, 분의 얼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요거 한 거 있죠. 숫자 대입해서 구한 요것을 기억하시면 이해되시면 교재에 있는 공식은 크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것이 단위 벡터였어요. 단위 벡터. 그 다음에 봅니다. 직교좌표계는 뭐냐? 직교좌표계. 얘는 계속 쓰던 거예요. 직각으로 교차한다. X, Y 혹은 얘를 I, J. 이렇게 쓰는 것을 직교좌표계라고 합니다. 2차원 평면이 있죠. 2차원 평면은 직교좌표계를 해요. 직교좌표계.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 뭐냐? 얘는 이렇게 얘를 X, Y, Z고 얘를 I, J, K라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벡터는 대부분 이 직각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I, J, K 이 세 가지 성분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자기학에서 다루는 벡터는 대부분이 이 직각 좌표계가 됩니다. 직각 좌표계. 그래서 직각 좌표계의 그 성분 있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직각 좌표계 말고요. 우리가 원통 좌표계가 있습니다. 원통 좌표계. 원통 좌표계 뭐냐면 직각 좌표계에서 이 모양 자체가 원통의 형식으로 된 거예요. 원통 형식으로. 원통 형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원통 형식이 된 거예요. 원통 형식이 보세요. 직각 좌표계는 I, J,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통 좌표계는 보세요. 반지름 R, 그 다음에 여기 이루는 각도 세타, 그 다음에 높이 Z. 그래서 원통 좌표계는 I, J, K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뭐냐면 반지름, 그 다음에 각도, 원통의 높이 R, 세타, J, Z로 이루어진 것이 원통 좌표계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구형 좌표가 있어요. 구좌표계. 구좌표계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구예요. 구. 원이 아니고 구입니다. 구. 공이에요. 공.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 R, 그 다음에 위로 각도 옆으로 각도가 있는데 얘를 세타, 얘를 파이라고 하면은 반지름과 파이, 세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구좌표계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원통 좌표는 구좌표계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공식 아니면은 관용도 문제 풀다 보면은 10년 정도 하면 한 문제 정도 그 공식이 있습니다. 발산 공식인가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이론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렵고 시험 출제 비중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원통은 R, 세타, Z, 그 다음에 구좌표계는 R, 파이, 세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I, J, K 대신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예제가 있습니다. 단위 벡터를 구하라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삼아 한번 구해볼게요. 보세요. 벡터 A가 4i 플러스 4j 플러스 2k요. 4i 플러스 4j 플러스 2k입니다. 네, 보세요. 그럼 먼저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루트의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네. 하면 얼마다? 4, 4, 16, 32에 4니까 36이죠. 36이니까 크기는 6입니다. 6. 그럼 단위 벡터는 크기분의 벡터. 크기분의 벡터. 어떻게? 크기 6분의 4i 플러스 4j 플러스 2k입니다. 맞죠? 그러면 6분의 4i, 6분의 4j 플러스 6분의 2k가 되죠. 2k.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3분의 2r, 3분의 2j, 3분의 1k가 된다는 겁니다. 예. 요런 것이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공식으로 봤을 때 그냥 간단합니다. 네, 복잡하게 보죠. 이 벡터 자기학 부분이요. 특성이 별것 아닌데 복잡하긴 되게 복잡해요. 네, 그런 것인데 이 방법만 숙지하시면은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벡터의 연산이 있습니다. 벡터 연산 보세요. 벡터 연산은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에다가 나누기가 아니고 미분입니다. 미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미분이에요. 더하기, 빼기는 그냥 벡터를 더한다, 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곱하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과 외적이 있습니다. 내적과 외적. 그래서 얘는
곱하는데 결과가 스칼라, 즉 크기만 나오는 곱하기 방법이 있고 결과가 벡터로 나오는 외적 방법이 있습니다. 곱하기는 내적과 외적 두 개예요. 미분은 뭐냐면 미분은 기울기,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기울기 말고 발산이라고 있어요. 발산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회전을 우리가 로테이션 혹은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벡터의 연산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은 이렇게 뭐 벡터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내적, 외적, 미분의 기울기, 발산, 회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데 보통 있죠.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은 자기학에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실기에서 있죠. 우리가 기사 실기를 가면은 이 벡터를 많이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 그림으로 계산을 많이 해요. 그때 조금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벡터의 합인데 합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A 벡터가 있다. 그 다음에 B 벡터가 있다.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A에서 B를 그냥 요 노란색이요. 노란색.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죠. B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요. B를 그대로 이렇게 옮깁니다. 옮겨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를 두 가지 더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뭐 두 개를 뺀다라고 하면은 작아지겠죠. 어떻게? 요게 빼기입니다. 요게 빼기. 혹은 요 놈을 있죠. 뭐 요것만 하시면 되겠어요. 빼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세요. A이고 B입니다. A에서 B를 빼는데 혹은 뭐 마이너스 B 할 때도 있어요. B를 마이너스 B에서 할 때도 있는데 뭐 빼기는 이렇게 하고 더하기는 이렇게 하고 한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계산은 너무 쉽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있습니다. 보세요. 벡터 B가 있어요. 보세요. 3R 플러스 4J 플러스 5K예요. 그러니까 얘가 6R 7J 플러스 8K입니다. 예. 더하기나 빼기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보세요. A와 B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성분끼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I를 어떻게 해요? I 성분끼리 6 더하기 3 J 성분끼리 K 성분끼리 K에 8 더하기 5 하면 얼마? 9i 더하기 11j 더하기 13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하기는 그냥 같은 성분끼리 빼기도 똑같아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라고 하면은 같은 성분끼리 i에 6-3 j에 7-4 k에 8-5 그럼 어떻게 된다? 6i 더하기 6i 아니죠? 3i 더하기 3j 더하기 3k가 된다는 겁니다. 더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근데 빼기는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빼기 할 때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빼기를 할 때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한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있고 이것은 A고 B요. B 벡터예요. 근데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많이 쓰는 건 사실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A예요. A. A가 있고 얘가 B인데 보세요. A 마이너스 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B. 즉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B가 얘면은 더하기 마이너스 B를 합니다. 마이너스 B는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그럼 얘가 마이너스 B면은 보세요. A와 마이너스 B를 더해요.
우리가 더하기 했던 것처럼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A 플러스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입니다. A 마이너스 B. 네. 그럼 이거 보세요. 처음에 했던 이거 있죠? 이것과 똑같죠? 이것과 이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요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회로 이론에서도 우리가 대칭 3상에서도 요렇게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자기학에서 요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A와 B를 더할 때, 혹은 뺄 때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해주면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내적 한번 보겠습니다. 내적. 내적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스칼라 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벡터에서 곱하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과 외적 두 개입니다. 내적과 외적 두 개인데,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 즉 크기만 있고요. 외적은 방향도 있습니다. 방향도 있는 것이 외적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내적은 우리가 스칼라 곱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러한 물체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리 R만큼 이동해요. 그럼 보세요. 힘 F를 줘서 거리 R만큼 이동하면 힘은 1은 뭐냐면 1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1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죠. 1은 힘 곱하기 거리. 공식은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힘 곱하기 거리 하면 1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힘을 이렇게만 줬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힘을 이렇게 줬어요. 힘을 위로 올렸습니다. 아니, 거리를 이쪽으로 당겨야, 이쪽으로 물건을 옮겨 놔야 1이지. 아니, 난 이쪽을 거리 R이라고 한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 놔라고 하는데 얘를 들어놓은 겁니다. 얘는 뭐 잘못 들었거나 뭐요. 얘는 1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 R 기준으로 봤을 때 난 이쪽으로 한 것만 1로 치는데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1이 아니란 겁니다. 즉 1이란 것은 보세요. 힘을 주긴 주되 이 거리 요 R 방향과 같은 방향만 1로 쳐준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힘을 이렇게 줬습니다. 힘을 이렇게 줬어요. 각도가 세타예요. 각도 세타. 그래 보세요. 이 힘은 이쪽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같은 성분만 쳐준다 그랬죠. 같은 성분만. 그럼 보세요. 얘를 우리가 힘이 이렇게 있는데 요 힘을 F의 X 성분이고 요 힘을 F의 Y 성분이라고 해요. Y 성분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F분의 FX는 F분의 FX는 코사인 세타. 따라서 F의 X는 뭐예요? F의 X는 F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F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F의 Y는, F분의 FY는 뭐겠어요? F의 사인 세타인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적은 스칼라 곱인데 1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X 성분만 필요하고 Y 성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1에 있어서는. 왜? 높이는 이 위쪽으로 해봤자 우리가 R과 같은 방향만 필요합니다. 즉, 두 벡터에 똑같은 성분만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1이라 하는 것은 FR이지만 얘가 벡터일 때, 벡터라고 했을 때 보세요. F의 X 성분이 필요한 겁니다. 뭐? F의 X 성분 뭐? 코사인 세타에서 뭘 곱한 거? R을 곱한 겁니다. 즉, 뭐?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FR 코사인 세타. 그럼 얘가 뭐냐면 내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A의 벡터와 B의 벡터를
한국말로 내적이라 하지만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도트란 걸 표현합니다. 도트. A 벡터 도트 B 벡터는 뭐냐? 보고요. F와 R은 크기고 이 세타는 뭐다? R과 F가 이루는 각도죠. 여기에서 세타는 R과 F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즉 A의 크기, A 벡터 보세요. 요 놈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작하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A와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했다는 것은 다시 여기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F와 R은 크기입니다. 크기고 뭐 얘는 뭐다? F와 R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0도일 때 1이고 90도일 때 0입니다. 0도일 때 1이고 90도일 때 0이에요. 그래 보세요. A 벡터가 ijk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B 벡터도 ijk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와 B를 내적한다는 말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는데 I와 I를 내적하면은 I와 I가 이루는 각도는 몇 도예요? I와 I가 이루는 각도는 0도죠. 그래서 얘는 1입니다. 똑같이 J와 J, K와 K가 이룬 것도 모두 1이에요. 1이죠. 1. 왜냐? 같은 성분끼리만이고 같은 성분끼리 했을 때 I와 I는 0도, J와 J는 0도, K와 K는 0도이기 때문에 같은 성분끼리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I와 J는 뭐 그림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죠. IJK에서 I와 J가 90도, J와 K가 90도, K와 I가 90도요. IJ, JK, KI가 이루는 각도는 모두 90도입니다. 그래서 IJ는, JK는, KI는 모두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요. 그래서 내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요. 벡터 AB를 내적하면은 AB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I.I는 J.J는 K.K는 1이다. I.J는 J.K는 K.I죠? 이거 I죠. 예. I는 0이다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고지가 있죠? 벡터 A는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ZK요. B는 BXI BYJ BZK입니다. 공식으로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벡터 A, B를 내적한다고 하면은 보세요.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플러스 AYJ AZK 도트 BXI BYJ BZK입니다. 뭐라고 했냐 보세요. 원래 이렇게 하나씩 다 해가는 거예요. AXI BXI니까 얼마? AX BX에 I 도트 I죠. I 도트 I는 뭐라 그랬다? I 도트 I는 J 도트 J는 K 도트 K는 1. I 도트 J는 J 도트 K는 K 도트 I는 0. 요거 기억하시면 보세요. I 도트 I는 1입니다. 따라서 얘는 AX BX가 돼요. 얘 어떻게 돼요? AX BY인데 I 도트 J죠. I 도트 J는 0입니다. 0. 그래서 다른 성분끼리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과는 이렇게 돼요. 내적을 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만 하고, 그 다음에 J는 또 J만 하고, K는 또 K만 한다는 거예요. K끼리만. 그 얼마? AX, BX 플러스 AY, BY 플러스 AZ, BZ가 된다는 겁니다. 내적을 하면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요한 여기 IJK가 없죠. 여기 보면 IJK가 안 붙었죠. 결과가 뭐다? 얘는 스칼라가 된다. 스칼라가 된다. 이것이 내적입니다. 이것이 내적이요. 예, 내적 요거 방금 말씀드린 벡터 AB와 B를 내적하면 AB 코사인 세트하고 I.I, J.J, K.K는 1이고 I.J, J.K, K.I는 0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